좀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5등급제로 인해서 검정고시생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5등급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가만히 현상을 들여보면 5등급제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선택하든 아니면 자퇴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1등급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퇴를 해서 다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까지입니다. 9등급제에서 1등급은 4%까지니까 학생들이 나는 반드시 의대를 가야만 하는데 의대를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목적성에 부합합니다. 근데 5등급제 4%는 몇 프로냐면 10%입니다. 10%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4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에서 10% 안에 들 수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사군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안에 못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길이 열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학군제 같은 경우에 5등급제에서 2등급이 못 들어서 내가 다시 자퇴를 하고 다른 길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이 친구의 학습 능력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아이의 조금 편만 들어주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제 자퇴한 친구들이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제 다시 재복학해서 다시 내신을 맞춘다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 선택지일 겁니다. 이건 사회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대회는 만약 우리가 큰 대회에서 우리 16강을 못 갔으니 우리 잘 준비해서 다음 월드컵 준비하면 우리가 4강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에 브라질도 있지만 다음 대회에도 브라질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년에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지만 그 다음 학년엔 또 다른 태양이 뜹니다. 그 다음에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항상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데 나보다 한 학년 아래니까 당연히 내가 더 잘하겠지? 이건 막연한 희망입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가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는 학생도 많으니 그냥 우리 아이가 혹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혹시 자퇴를 고민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자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건 부모님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앞으로 미래가 고등학교 학력이 어느 정도까지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에게 그 시기는 절대 올 수 없는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인생사에서는 지금 아니면 절대 올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아니고요. 재수에서도 갈 수 있고요. 사무소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빨리 가는 것에 목적을 둘 것인지 우리 아이의 인생을 좀 더 단단하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걸 목적으로 둘 것인지 그 목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뭐가 옳다 그르다는 저는 어떻게 판별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 목적성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비학군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즘 상담 받는 게 혹시 자퇴를 하면 우리가 정시로 이제 2028년부터는 정시로 우리가 그 검정고시를 선택했을 경우에 대학을 잘 못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고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이가 다시 정시로 돌렸을 경우에 대학을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목적입니다. 정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이유는 수능 시험 범위가 기존의 시험 범위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의 학생 시험 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신이 좀 약하더라도 수능을 잘 보면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는 걸로 인정해줄게, 간주해줄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2028년부터는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합니까? 수능 시험 범위가 기존의 시험 범위와 다르니 우리가 통합사회 통합과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것이
우리가 학교가 반영할 수 없으니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것들에서는 생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것이 명분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하고 이론적, 이치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전형 기간이 매우 깁니다. 그렇죠? 정시는 전형 기간이 7일 또는 8일입니다. 7일 또는 8일에 정시에 들어온 학생들의 모든 생기부 서류를 정성평가하려면 어떤 요건이 우리가 준비돼야, 전제가 돼야 하냐면, 첫 번째, 정성평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이 그만큼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법 한번 보시면 각 대학별로 전임 입학사정관을 보유한 학교별로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정성평가를 정성들을 평가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시에서도 전임 입학사정관이 부족하니 위촉사정관, 즉 학교의 우리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공공입학사정관을 우리가 그때 계약직으로 임명해서 보충해서 우리 평가를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평가를 이루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시 7월 8일 때 한참 겨울방학 이럴 때 교수님들이 과연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교수님들 대학 측에서 과연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면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학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학교가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검정고시를 선택한다 해서 그렇게 불합리함이 아니면 조금 불리함이 당연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은 조금 잘못된 거고요. 또 하나 시험 범위가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목만으로는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감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지적 역량이나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우리가 온전히 신뢰를 못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변별입니다. 변별이지 않습니까? 변별을 통해서 대학 측에게 학생들에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보면 범위가 적기 때문에 변별을 할 수 없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교과서 가지고도 변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범위가 적기 때문에 변별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일정 비율로 범위가 좁아서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애들은 당연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 변별 가지고 크게 고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이것들도 대학 측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잘 보시면 2028년도 지방에 있는 의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방에 있는 의대를 살펴보시면 다 수능 10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능 100%로 선발해도, 즉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것을 가장 반복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지 않습니까? 수능은 아직까지는 그런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굉장히 집요하는 모습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것이 물론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문적 역량과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따지고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긴 하지만, 과연 이 변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의 그 노력을 본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평가관들은 감히 이 시험이 변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대학도 알기 때문에 의대 측이든 뭐든 수능 100%로 전형하는 대학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서울 주요 대학에 있는 대학들도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정성평가라 하지만 이 정성평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울 주요 대학의 높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수 없는 학생들이 수능까지 간다고 하면 그 내신들이 지원하는 학생들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구분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차이니, 우리 아이가 반드시 검정고시를 준비하니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불리하겠다 이렇게만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세계관과 우리 아이의 미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한번 전체적인 인생적인 측면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